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박 6일간의 동남아 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떠날 때도 그랬듯 돌아오는 날에도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떠날 때는 어깨를 툭툭 쳤고 돌아왔을 때는 이상민 장관에게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먼저 오늘 첫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상민 장관에게만 수고하셨단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공항에 나온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자기 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말일까? 이상민 장관에게 던진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의미 없는 말인가? 그냥 상투적인 말인가? 아니면 강력한 재신임의 신호인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는 뭐 전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좀 그 친분이 있고 자기보다 조금 그 아래 후배들한테는 그냥 툭툭 치는 이런 게 이제 스킨십으로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거고 뭐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입에 붙어 있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 비슷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말 빼고 저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 의원께서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의중에는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112 그 녹취록을 경찰이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가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그걸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굳이 공개를 안 해도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고 그다음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정부의 유책 사유가 인정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어느 포스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이게 규명이 돼야지 그 다음에 국가 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에 뭐 그 재난안전주무부처인 이상민 장관도 일단 들어있다고 원론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이 수고하셨단 말을. 우선 저는 출국하실 때나 귀국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의전의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직접 저기에 나갔어야 되는가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상민 장관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책임자이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그 슬픔에 공감하는 차원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아무리 의전 책임자라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슬픔에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차관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환영하는 저런 자리에 나가고 또 저렇게 대통령이 말씀과 저런 어떤 제스처를 하시는 것은 이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재신임의 의지 또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대형 참사, 사회적 참사가 났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당장 아픈 국민의 마음 여기에 위로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은 정말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건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수습 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이 참사 이후에 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 꾸려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그러니까 재난대책 TF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맡아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책 TF의 단장을 맡은 것을 놓고 이상민 장관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자, 행안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범정부 재난관리 체계 개선 TF의 단장의 역할은 법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서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하시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현아 의원님.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 그리고 나서 책임질 사람에 대한 처벌. 여기가 이제 기존의 대통령실의 기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재난대책 TF는 수습과 규명을 넘어서서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미래 대책까지 세우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이 자리까지도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맡았다는 얘기는 처벌 대상에서 면제시켜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소 잃고 우리가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양간을 제일 잘 고칠 사람은 소를 잃어버릴 때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일까요? 새로 와서 속 키우려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 예. 또 뭐 사법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이제 수사 결과 또 그 이후에 뭐 여론 변화에 따라서 예. 또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예. 이런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TF에서 수정해서 빠진다. 저는 오히려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럼 물러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그게 정치적으로 이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장관이 빈자리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차관과 그 밑에 직원들이 올바르게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울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적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초보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막 보여주기식 예. 그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최고 책임자만에 대해서 경지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게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진상 규명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처벌과 책임에 대해서 묻는 절차를 저는 윤석열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퇴를 바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저는 적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 그 문제 역시 지금 윤석열식으로 저는 수용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결코 책임을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의 이제 말이 조금 달라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할 때의 그 한가운데서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참사 이후에는 그 당시에 경찰들이 반발이 워낙 거세서 제대로 이것을 좀 입법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참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상민 장관이 좀 해명을 해야 됩니까? 해명이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게 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그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어떤 그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실제 앞서 뭐 김연아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왜 과거에 이런 사건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역대 정부들이 예. 법적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라도 도의적 정책 책임을 다 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실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요. 예. 위협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중앙재난안전기관의 중요한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행안부의 책임입니다. 또 작동하지 않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체계를 방치한 것도 예. 행안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법적, 형사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이런 와중에 당연히 경질시키고 재난안전 TF에는 다른 국무위원을 앉아서 이 사태를 수습해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 무한 책임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막연한 책임이라고 저는 읽고 있다고 봅니다. 예. 현대사회에서 막연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면서요. 왜? 법적 형사적 책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민 장관이 아랑곳하지 않고 저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안 키워본 다른 사람이 오면은 외양간 잘 고칠 수 있어요. 이제 김현우 의원이 아까 그 말씀. 외양간을 고치는 문제는 이 재난과 참사의 책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모든 그 시스템과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결합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재난안전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이렇게 순서를요.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 소재 규명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게 분명해진 다음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뒤에 두 개가 엉켜버리면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변명조로 그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뭐 검수완박이네 뭐네 하면서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기존의 경찰법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률을 해갖고 전면 개정을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국가경찰의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가 있어요. 이번 이태원 할로윈 집회처럼요. 다중이 운집할 것 같은 이런 것은 자치경찰의 사무로 그 법에 보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그래 놓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런 다중 운집 그 모임 행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 경찰의 경비 파트거든요. 그 경비 파트는 또 국가경찰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경찰 내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헷갈리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야당 측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왜 안 취했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무조건 책임져라 하는 거니까 조금 약간 공허한 정치 공세로 들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노조에서 이상민 장관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검사가 검사 지휘를 하고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이거 수사가 가능할까요? 뭐 특수본이라는 조직이 지금 경찰 내에 있잖아요. 경찰청장실 가서 압수수색 제대로 됐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참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 중에 그 얘기했죠. 용산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맡았다는 재난안전대책 개편 TF잖아요. 개편 TF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재난안전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그 군집했던 그 행사 이전에 다른 행사에는
경찰도 투입됐고 구청의 직원들도 뭐 상당수가 투입됐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다 치러냈다면서요. 이 정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는 자치경찰에 맡기고 뭐는 국가경찰에게 떼냈기 때문에 뭐가 작동이 안 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따져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일 거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뭐 원점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왜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게 왜 그때 작동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법적으로 책임이 예.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뭐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언급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걸 보니까요. 지금 36.9%가 긍정응답이고요. 61.2%가 RN서치에서는 이제 저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긍정응답이 34.6%고 부정이 63.4%입니다. 여전히 30%대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급락할 것으로 보였던 지지율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는 점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 정부에 무한 책임이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 이 참사를 잘 그 이후에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그래도 30%는 넘는다는 거네요. 이 30% 벽이 안 깨졌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30%밖에 여전히 안 되는구나.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둬요. 저는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뭐랄까요? 예. 저기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라면 정면 돌파라고 봅니다. 정면 돌파. 그러니까 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또 그런 것도 영향을 일정 정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까지 이런 재난 안전에 있어서 어디에 허점이 있었고 구멍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차제의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속속들이 다 우리가 드러내고 그 속에서 수술할 법은 수술하고 책임 소재 규명할 거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 법적 책임도 지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정무적 책임도 좀 지고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자. 이게 윤석열식 정면 돌파예요. 이걸 가지고 뭐 좀 뭐 은폐한다든가 뭐 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제까지 그 좀 뭐랄까 사회적 뭐 분위기가 일단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뭔가 이제 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하죠. 사실 강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 나름대로 정면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잠깐만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네만 하는데 아니 지금 특수본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 입건해갖고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그 뭐 대통령이 아니다. 그거하고 이게 뭐가 앞뒤가 맞나요?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저거 이상민 장관의 뭐 어떤 특수본에서는 도의적 책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책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책임 소재가 규명되면 검찰에 송치할 거 아닙니까? 또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는 뭐 하지 말지 이런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얘기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이 지금 G20 이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만찬장에서 인도네시아 이 대통령 주최하는 만찬장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제 빨리 나가 보시라고 이제 앞에 다른 정상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이 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죠.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어요. 근데 그 이슈보다는 MBC를 전용기에 왜 안 태웠느냐.
김건희 여사가 뭐 오드리 헵번을 코스프레했다. 뭐 이런 이슈가 더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그게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렇죠. 저도 왜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예. 뭐 글쎄요, 굉장히 좀 해프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아직 저는 그 해외 순방과 관련된 예. 성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론조사가 30대 한 중반을 지금 향해 가고 예. 또 일부는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 보통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이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약간 예.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사태라든가 아니면 또 대북의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 여당 특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는 그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너무너무한 야당 때문에 예.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을 해서 저는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예. 욕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든가 또 야당 의원들이 뭐 별도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방송에 나가서 하는 이렇게 멘트를 보게 되면 저게 정말 어떤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발언들 같은 경우 보면 야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적합한 질인가라는 예. 것이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금의 현안을 벗어나는 어떤 이슈몰이형 예. 또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유튜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예. 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가 국민들이 과거에는 의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정말 실체가 있었네.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야당 대선 후보였고 또 야당 대표가 돼서 지금 국회의원들 169명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방탄으로 쓰고 예. 있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작용하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도 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서 잠시 뒤에 다룰 때 제가 또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장제원, 권성동 이런 원조 윤핵관들의 화려한 부활 또는 복귀 이 얘기들입니다. 뭐 요 며칠 계속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장제원 의원의 보폭 행보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도와드린 거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무슨 핵심적인 역할 그거는 또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어제 페북글 올리신 배경 좀 여쭤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페북 글 그거 자체가 그 어제 페북글 가지고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오늘. 아이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당내 이런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당내 강한 기류들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협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의 어떤 강한 기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거지 그거를 갈등 이야기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전당대회는 그렇게 누구가 막 주도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특정인 누구가 주도를 해서 당원들의 의지와 좀 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도 함부로 당선시킬 수 있다고는 저는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조차 당원들이 평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어깨를 대통령이 툭툭 친 사람은 이제 이상민 장관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이제 연설하러 왔을 때도 장제원 의원을 툭툭 쳤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이 다시 부활하는 건가 그런 해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부활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부활했습니까? 글쎄요, 저게 부활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비서실장을 맡았고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실의 구성에 처음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그 과정에 자기 사람을 대거 보냈는데 거기서 뭔가 뭐 장제원 의원에게 먼저 보고가 되는 게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찌라시에 그런 얘기들이 한동안 돌았죠. 예. 근데 그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거리를 둔 거다라고 본다면
근데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을 보건대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정치 이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가장 전략적으로 예. 기획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서도 그게 누구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신 의원님이나 김 의원님 요즘에 그런 채널이 있으시면 이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게 없다면 장제원이라는 카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든 거 아닐까. 다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경우는 전면에 하도 더 많이 나서다가 예. 여러 매를 좀 맞은 셈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약간 좀 강한 이미지가 예. 여과 없이 그냥 대중들에게 비춰졌고,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전혀 전면에 나서는 거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 득이 된 셈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결국 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대신 이렇게 펼쳐줄 예. 사람을 못 찾아서 장제원 의원이 다시 등장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장제원계라고 불리는 분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밀어줄 사람들로 이 당 지도부가 꾸려져야 된다. 결국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 윤경호 의원 해석처럼 결국은 사람이 없고 장제원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려면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요, 여당이 어느 정도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그 여의도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제 눈빛만 봐도 뭐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축적돼 있으면 이게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있는 거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또 누구 뭐 2인방, 3인방 뭐 이런 식의 그걸로 회귀하는 거다라는 해석에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하는 해석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출범 과정에 어느 정도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충분히 그 여의도와 용산 간의 그 원활한 소통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거는 또 다른 데서 또 보완을 해주고 뭐 함으로써 사실 집권 여당은요, 언론에서는 이제 친윤 비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해서 뭐 갈등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이제 보도 태도인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언론의 프레임이고 언론의 분석 툴이고요. 제가 실제로 보는 이 현실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 봐도 비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김웅 의원, 김웅 의원, 이른바 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은 비윤이지만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 막 딱히 비윤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권 주자 중에 지금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딱히 딱 비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비윤, 친윤 뭐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의 다수는 뭐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고, 그 내에 좀 여러 가지 조금 뭐랄까 약간의 갈래도 있고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의 이른바 이태원 참사 155명 희생자의 명단 공개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 명단을 공개한 여파 때문에 민주당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뭐냐? 명단 공개에 대한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소위 말하는 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의원들, 글쎄 강경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안민석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위 농성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제 100만 서명 운동에 좀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번국민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원내대표단과 간단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를 좀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예, 국정조사 얘기까지 마저 들어봤습니다. 먼저요,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제가 이제 어제는 전재수 의원에게 여쭤봤고 또 그 전에 이제 신희영 의원에게도 여쭤봤는데 다들 희생자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럼 명단 공개를 찬성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공식의 입장이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저는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하고자 합니다. 역대 우리 사회가 겪은 그 가슴 아팠던 사회적 참사가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세월호, 또 외국의 경우 보면 9.11 테러로 인한 한 3천여 명의 희생,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 한 해 만에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희생된 사람들이 어떤 개인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다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도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책임 있는 애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희생되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명단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서 그분들이 살아온 아무 자기 잘못과 관계없이 희생이 되신 그분들의 삶까지도 같이 우리가 추모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풍백화점 그 의령비에 가도 다 써 있고 다 써 있는 것 아닙니까? 명단을 공개 한 해만 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명단을 공개하는 진짜 애도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쟁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 유독 정쟁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 분향소에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는 그런 장미꽃만 있는 분향소가 됐단 말이죠. 역대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이번에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자꾸 그 키워가는 그런 것은 전부 관리하고 차단하는 이러한 것 아니겠냐라고 해서 명단 공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일부에서는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체불명의 어떤 해외 외국 문화 이런 축제에 철없이 거기를 몰려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처음에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도 마치 무슨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 일어난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위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도 명단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명단의 공개를 대하는 태도는 이 사회적 참사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짐의 한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기왕에 어떤 이것이 정쟁이 됐다면 결론은 민주당의 입장 이야기하는 대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명단은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가장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 한 분이라도 누군가 반대하면은 그분의 이 희생당한 분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매체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저기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신 분들도 같은 생각인가? 아니면 그분들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 이제 협의회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유가족분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저분들은 그 명단 공개만 가지고 그 저 농성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예. 그러한 전체적인 일들을 예.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박수석이 얘기한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저도 뭐 비슷한 이해 없으시죠? 비슷한 입장이고요. 유족의 동의가 없는 예. 희생자 명단 공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추모라고 볼 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는데 이제 물론 예. 거기에는 저는 뭐 하나 꼭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특정 매체에서 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오히려 지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예. 본질을 놓친 채 민주당에 대해서 뭐 폐륜적 행위니 뭐 명단 공개 배우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 오판,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3가지 정도를 이 신문은 꼬집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명단 공개가 바로 이 역풍을 맞게 된 첫 번째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의 이 실언 논란, 뭐 빈곤 포르노 같은 발언이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아젠다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다. 이런 어떤 분석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암묵적으로는 서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기획했던 것인데 여론의 이 비판이 크니까 찬성하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입니까?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 전복 운동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발악이다, 추태다, 보고 배우지 못했다, 비루하다. 12구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에 신속 착수하며 12구 참사 7적의 즉각 청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퇴진입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정한 사죄를 계속 거부한다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이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 제목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풍을 맞은 건지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신문의 이 보도 내용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는다면은 정말 그 이유까지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역풍을 불러왔고 또 뭐 이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그 이제 김건희 여사를 코스프레를 비판했던 그 내용들 동의하세요? 이 언론 보도 내용에? 저는 일단 그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풍은 점점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예. 저희가 세월호 사태라든가 과거의 그 대규모 참사를 통해서 많이 고통을 겪었고 예. 그 고통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의도들이 그런 희생자들의 아픔을 자양분 삼아서 예. 자기 어떤 정쟁의 도구와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 이재명 당대표가 명단 공개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이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보면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정보가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명단이 어디서 유출이 됐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 규명을 좋아하는 민주당이 어디 하나에도 진상 규명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시면 아직 이태원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수사의 전 과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걸 갖다 붙여도 맨 마지막은 이거 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속마음을 벌써 토로하는구나. 저는 정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렇게 속내를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들 너무나 알고 있고요. 윤미향 의원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사건을 갖고 뭐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저는 그런 비례대표를 준 민주당 어떤 책임을 졌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역풍은 더 바람이 거세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국정조사라든지 정권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언론의 보도처럼 뭔가 실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전적으로 보도 내용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 시각, 시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뭐 그런 좀 성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민주당 또한 이를테면 이 국민 여론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떤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데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 과정에서 일부 뭐 강경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지금 이게 좀 분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목표가 이게 지금 무슨 장외투쟁 서명 운동인지 또 국정조사인지 또 진상규명과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는 어떻게 달성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어떤 좌표가 좀 분명하게 지금 설정돼 있지 않은 그런 좀 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는 제가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이른바 그 지도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거론한다든지 또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잘 조율돼서 한 방향으로 저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국정조사로 저는 투쟁이랄까 방향이 저는 모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모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당내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 두 번째는 뭐 흔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당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특정 언론의 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논란이 나고. 그 언론사의 기류가 민주당의 역풍이 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 좀 보면 저는 국민께서 여당과 야당에 동시에 책임을 묻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 말씀하실 때 이런 어떤 대규모 군중의 모임이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예상되는 예방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방 조치를 좀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어떤 예방 조치를 물은 의원은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쟁하기 바빴죠. 또 국회는 뭐 했습니까? 여당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야당은 도대체 그럼 왜 제 역할을 못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고 또 한 측면은 지금 어떤 이 문제가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행안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어떤 것도 특수본이 지금 묻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아래로 지금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왜 야당이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여론조사의 변화를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고 국민께서 오히려 여야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겁니다. 야당 보고 더 잘하라 하고 계속 채찍질을 하는데 잘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윤 의원님 좀 말씀 듣겠습니다. 듣고서 이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 뭐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국회 예결위에서 뭐 발악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이제 부분 그런 것들은 국민이 듣기에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표현상에 저는 그 빈곤 포르노라는 것도 만약에 포르노그래픽이라는 풀네임을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썼었을 때하고 포르노라는 세 글자 때문에 저렇게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 근데 장경태 의원이 그걸 포르노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저 성적인 뭐 이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미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원 개개인의 그런 이 돌출 행동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국회 뭐 비일비재하죠. 오히려 저는 이 이태원 참사로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56명에서 이제 158명까지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 저는 여야가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가를 같이 저는 달라들어서 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당은 그걸 방어하려고 하고 야당은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걸로 쓰려고 하는 듯이 둔갑이 됐는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태원이라는 데서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는 원점으로 좀 돌아갑시다. 여야에게 제가 촉구합니다. 근데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나온 화면에서 그게 최선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그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신속한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책임 소재가 규명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형사사법적 조치. 그다음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폭넓은 배상, 신속한 실시, 그리고 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정조사가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말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대 이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를 뭐 증인이나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그럼 그 사람들이요. 국정조사에 안 나가도 그만입니다. 나가서 말하기도 좀 어렵죠. 아니 지금 저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람마다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는 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경찰이 좀 책임이 많은데 경찰 특수본이 수사한다? 셀프 수사로 되겠느냐?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누구죠? 검수완박해갖고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 못하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경찰 수사 100% 신뢰 안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의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길은 뭐냐?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여론의 선의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또 보완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요. 오히려 그런 신속한 진상규명에 방해가 되지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희생자들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무슨 이 목적 달성을 위한 그겁니까? 그리고요. 전 지금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국정조사하는데 국민 서명이 필요합니까? 민주당 169석 갖고 뭐 하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바로 하셔도 되는 거죠. 예. 반론권은 이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드릴게요. 예, 오늘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유미진 서울청의 이 상황관리관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할로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경력 운영 주무부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자책과 후회에 휩싸여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이제 가슴 깊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저분들이 모두 다 국회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이 수사받는 상황이니까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내가 국회에 가서 생중계로 되는 그 국정조사에서 말하기 싫다 이러면 어떡해요? 신재 의원님께서 국정조사 이제 절반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늘 이런 논리가 서로 바뀝니다.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LH 신도시 그 투기 문제가 생겼을 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그 당시도 원내대표셨거든요. 그때 그 문제 가지고도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셨어요. 국민은 그 당시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라는 공분이 높았는데도 국정조사를 그 당시 요구하셨어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 특수본이 이미 저는 그 제의를 다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서울시, 경찰청,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실, 뭐 이런 행안 뭐 이런 곳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기남 교수 얘기했듯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조 의원님께서 그런 이제 증인 출석의 허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 요구를 함으로써 심지어는 우리가 은폐나 축소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받아 놓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그런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뭐 여당은 늘 보면 선수사 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스탠스를 저희도 해왔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찰 특수본이 그 우의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어떤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